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1.62% 올라서 2482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1.6% 정도 올라서 3일 연속 1% 이상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거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하단 채널로 이렇게 봤을 때 채널 상단이에요. 그래서 딱 요거를 좀 더 뚫고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올라가면 약간 추세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주봉으로 봐도 하락 추세는 여전하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현재는 채널 상단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오히려 뭐 점심때쯤 보면 거의 한 0.5% 미만으로 많이 상승폭을 줄였었는데 거의 뭐 1시 이후로 이렇게 좀 확 또 이렇게 상승폭을 키운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뭐 200억 정도 팔아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연기금이 오늘은 연기금 많이 샀네요.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이렇게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1.77%가 올랐는데 드디어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간 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면서 역시 미국 증시 강하다. 뭐 이렇게 밖에 말을 못 하겠네요. 다우는 좀 약하긴 해요. 다우가 0.2%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거는 어제 이렇게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이 뭐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뭐 그리고 알파벳까지 빅테크 종목들이 거의 뭐 날라갔습니다. 애플 정도만 빼놓고는 정말 상승폭이 다 컸는데요. 우선은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테슬라 6%가 올랐는데 4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네요. 400달러 왔을 때 뭐 사상 최고치 얼마 안 남아가지고 돌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뭐 아주 훌쩍 돌파를 했습니다. 414달러가 그 전에 이제 사상 최고가였는데 아주 뭐 가뿐하게 넘어버리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제 가치 지표로는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포워드 PER이 뭐 120배, 패스트 PER도 110배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면 만약에 이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됐을 때 또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선은 뭐 지금 트럼프 정권의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아주 뭐 기대감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우리 돈으로 보면 개인 재산이 600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와 정말 뭐 놀랍습니다. 600조의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다는 게 뭐 세계 최고 부자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압도적으로 지금 세계 최고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알파벳이 어제도 5.5% 올랐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에 좀 상당한 지금 그 진전이 있었죠. 확실히 이런 것들도 또 상당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업적이기 때문에 알파벳도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그렇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회사들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3% 반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4%가 올랐습니다.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6.6%가 올랐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AI 칩 이런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독점이 세지면, 네, 애플 입장에서는 어, 좀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많이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은 다른 회사를 좀 키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애플과 브로드컴이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미국 AI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독주기는 하지만은 브로드컴 뭐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데가 조금씩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네, MS도 1% 올랐고요. 메타도 2% 이렇게 올랐습니다. 애플만 못 오르기는 했는데 애플 뭐 이미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예, 뭐 상당히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다 좋긴 했는데 확실히 나스닥이 좋았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뭐 저번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CEO가 그 총격을 당했죠. 네, 그래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이 여파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보험주들, 네, 의료보험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다른 지표들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는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4.2%대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국채 금리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WTI 같은 경우도 70달러대까지 다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또 달러 인덱스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106.5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채권금리나 뭐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지면 또 주식시장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미국 CPI 저번에 2.7% 컨센서스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물가나 이런 거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뭐 물가 걱정이 좀 된다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살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스닥이 이렇게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좀 이런 가치 지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네, 패스트 지난 12개월 이제 PR로 보면 나스닥이 거의 34배니까 상당히 비싼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예상치로 보면 또 28배예요. 지금 그만큼 나스닥 기업들이 이런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28배 수준까지로 떨어진다 그러면 나스닥이 또 아주 비싼 건 또 아니라서 네, 여기서 뭐 더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3일 연속 반등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참 오랜만에 기분 좋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이런 혼란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게 커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반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막 빠졌죠. 올해 가장 안 좋았던 그런 증시였기 때문에 악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돼도 좀 큰 폭의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뭐 상법 개정 민주당이 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좀 추세적인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3.5%가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가 3% 이상 오르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 삼성전자 별로 안 올랐었는데 확실히 1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조금
지수를 억지로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뭐 내일이나 이렇게 다시 또 빠질 수가 있어 가지고 좀 탄탄하게 올라온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 올랐고요. 어제 미국 그 반도체 주식 다 오르긴 했기 때문에 뭐 어, 내일 안 빠지면 네,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7%가 올랐어요.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에 네이버가 4%가 넘게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네이버를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또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이렇게 하루 파니까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글쎄요, 외국인이 벌써 여기서 네이버를 좀 돌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직은 뭐 하루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지금 전망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미국 같은 데를 봤을 때는 잘 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섹터기는 한데 확실히 좀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단단한 그런 상승을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또 보시면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5% 올랐습니다. 방산주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4%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좋지만은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오늘 4% 이렇게 오르면서 하이닉스를 많이 따라가긴 하는데 거기다가 얘는 또 지주사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요즘 SK 스퀘어가 그래도 좀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씩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1.6% 올라와서 2480선까지 이렇게 그래도 회복을 했고요. 최근 저점이 2360이니까요. 그래도 120포인트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내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 2500까지도 이렇게 회복을 할 수가 있어서 좀 2500까지 한번 올라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 또 탄핵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토요일 날 뭐 탄핵이 통과가 되면 월요일에 또 그래도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해가지고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능성으로는 뭐 탄핵 통과될 거라고 그래도 보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또 부결되면 약간의 충격은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저번처럼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